이 사진은 스탈린의 대숙청을 상징하는 사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탈린 옆에 예조프가 함께 서 있지만 대숙청이라는 피바람이 불면서 예조프는 다음 사진처럼 흔적도 없이 지워지죠. 실제 사건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같은 인간이 저지른 일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역사적 비극. 그러나 이것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1920년대 초 러시아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적군과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백군 사이에 내전이 발생합니다. 일명 적색내전이죠. 이 싸움에서 볼셰비키 세력인 적군이 러시아 제국을 집어삼키면서 세계 최초 공산국가인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즉 소련을 건국합니다. 그중 공산주의 소련을 이끌었던 인물은 바로 블라디미르 레닌. 하지만 그 당시 그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어 있었고 계속해서 암살의 위협에 시달리게 되자 소련에서는 그의 후계자 자리에 대한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레닌의 후계자로 유력했던 인물은 2명, 레프 트로츠키와 스탈린. 그렇게 공산주의를 이끌었던 2명의 후계자를 놓고 레닌은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뛰어난 필력과 연설 능력의 트로츠키는 급진 노선을 걸으며 레닌에 이어 2인자 자리에 오르지만 그는 독선적이고 오만한 성격 탓에 지지층이 적었습니다. 트로츠키가 시끄럽고 날카로웠던 반면 스탈린은 조용하고 묵묵히 자기 일만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당원들은 스탈린을 더욱 지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레닌은 스탈린의 내면에 숨겨진 폭력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트로츠키와 스탈린 둘 다 자신을 이을 리더로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1924년 1월 두 번째 뇌출혈로 누워있던 레닌이 뚜렷한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사망합니다. 그가 남긴 것은 스탈린이 권력을 쥐면 이 권력을 늘 신중하게 사용할 거라고 확신할 수 없다라는 유언과 같은 경고장이었죠. 당내 최고의 지도자였던 레닌이 죽자 예상대로 권력을 잡기 위한 이 둘의 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 둘은 같은 공산주의를 지지했지만 그 성격이 사뭇 달랐습니다. 스탈린의 일국 사회주의로는 소련만으로도 사회주의 건설이 가능하다는 주장이었고 트로츠키의 영구혁명론은 서구 선진국의 사회주의 혁명이 이루어진 후 이들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이 둘의 입장은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심은 트로츠키가 아닌 스탈린 편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트로츠키의 영구혁명론은 외면받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적수 트로츠키가 궁지에 몰림에 따라 소련에서 입지를 점점 굳혀나간 스탈린은 힘의 간격을 더욱 벌려놨고 급기야 트로츠키는 시베리아로 유배되죠. 이때 스탈린 옆에서 함께 공을 세웠던 인물은 지노비예프와 카메네프. 이 2명은 스탈린과 함께 성가신 트로츠키를 제거하기 위해 연합했습니다. 그러나 레닌의 경고대로 속 깊이 칼을 품고 있던 스탈린의 계획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스탈린 1인 지배 체제의 출범을 위한 단행이었죠. 시간이 흘러 지노비예프와 카메네프가 경제정책을 놓고 스탈린과 대립하게 되자 스탈린은 그의 오른팔 니콜라이 부하린과 함께 지노비예프와 카메네프를 정치판에서 추방하게 됩니다. 훗날 부하린 또한 스탈린의 급격한 정책 추진에 반대함에 따라 정치판에서 쫓겨나게 되죠. 스탈린과 함께 혁명을 일으키고 소련을 건국했지만 훗날 이들을 포함한 수많은 혁명의 영웅은 첩자로 몰려 처형됩니다. 한편 망명된 트로츠키는 터키, 프랑스, 노르웨이 등 각지를 떠돌며 끝까지 스탈린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반스탈린주의 투쟁을 벌입니다. 트로츠키가 망명지를 계속 옮긴 이유는 스탈린이 자객들을 보내서 암살을 계속 시도했고 여러 차례 습격을 당했기 때문이죠. 소비에트 혁명을 주도한 영웅들이자 자신의 적수를 모두 몰아냄에 따라 비로소 스탈린 1인 독재체제가 완성되고 이제 스탈린은 소련에서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은 물론 의심되는 사람을 하나하나 숙청하기 시작했고 그 범위는 자신의 옆에 있던 지휘관부터 지식인, 일반인에게도 적용했죠. 그는 점점 미쳐갔으며 그의 가족 또한 스탈린 때문에 끔찍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1932년 11월 혁명기념 만찬장에서 만취한 스탈린이 많은 사람 앞에서 25살 어린 그의 부인 나데지다 알릴루예바에게 욕설과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며칠 후 그녀는 스탈린의 인간성과 정치에 대해 비판하는 편지만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스탈린의 아들은 2차 대전에서 독일의 전쟁 포로로 잡혔는데 이때 독일로부터 포로 교환에 관한 제안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부터 자신의 아들에게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았던 스탈린은 그 제안을 거절하고 그의 아들 야코프는 수용소에 끌려가고 말죠. 실제로 스탈린은 그의 아들이 더 이상 어떤 관계도 지속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글을 썼다고 합니다. 야코프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좌절감과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려 했고 결국 수용소에서 독일군 총에 맞아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스탈린의 이러한 정신은 우울증을 넘어 극심한 공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의 전담 의사도 스탈린에게 중증의 편집증이란 진단을 내렸지만 진단을 내린 날 의사가 독살되는 지경까지 돼버리죠. 스탈린은 평생 암살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별장에 방 4개를 만들어 어느 방에서 자는지 알 수 없도록 별장을 요새화했으며 자신의 주변 인물로부터 피해를 받을 것이라는 병적인 의심이 날로 늘어갔습니다.
전등 버튼 또한 자신이 아니면 열리지 않도록 특수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탈린이 정신병자가 되어가는 동안 소련 사회에는 비밀경찰 NKVD가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의 수장은 니콜라이 예조프, 그가 이끈 NKVD는 일반 시민이어도 의심되는 자를 닥치는 대로 끌고 와 고문하고 굴라크라는 수용소로 보내버리기도 했습니다. 소련이 멸망한 뒤 공개된 비밀 해제 문서들에는 NKVD가 각 마을과 시마다 인구 비율당 체포 할당량을 주기까지 한 것이 드러나죠. 그러나 스탈린은 자신의 충실한 부하이자 충성심으로 울부짖은 니콜라이 예조프조차 갖가지 죄목을 뒤집어 씌워 처형합니다. 오늘의 숙청을 지휘했던 담당자가 내일 아침에 숙청이 되어 시체가 되는 일이 흔해지면서 소련군의 질은 매우 낮아졌고, 이 때문에 독서전쟁 초반에 소련군이 독일을 대패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통일을 해치는 자는 그들의 일족까지 가차없이 처단할 것이라고 말한 그의 연설은 현실화되었고, 그의 독재 권력은 1953년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년에 걸쳐 그가 주도한 대학살과 대숙청은 글라크 강제 노역까지 합치면 수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스탈린의 대학살이 일어나는 동시에 유럽에서는 스탈린보다 10살 어린 히틀러가 반대편에서 사르 공장을 돌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탈린과 히틀러는 같은 학살을 벌이지만 사실 완전히 반대되는 인물이었죠. 스탈린이 조직을 다지고 음모를 꾸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리 없이 이루었다면, 히틀러는 카리스마와 자신만의 확고한 고집으로 모든 걸 이뤄내려고 했죠. 동물을 비유하자면 이 둘은 악어와 늑대 같은 존재였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히틀러는 독일군 점령지 전반에 걸쳐 계획적으로 유대인과 슬라브족, 동성애자, 정치범 등 약 1100만 명의 민간인과 전쟁포로를 순차적으로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레닌그라드 포위, 아우슈비츠 수용소, 게토 등 우리에게도 익숙한 사건부터 감춰진 사건에 이르기까지 스탈린과는 또 다른 악마의 홀로코스트였죠. 하필이면 이들이 동시대에 살면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는 바람에 지구는 끔찍한 피해 물바다로 변하게 됩니다. 이 영상은 글 항아리 출판사의 도서 피에 젖은 땅의 내용 일부를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에서는 스탈린에 대해 숙청을 중점으로 다뤘지만 책에서는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2차 대전의 전반적인 스토리를 포함해 히틀러와 스탈린이 1400만 명에게 저지른 집단 범죄의 기록, 그리고 히틀러의 사륵공장, 홀로코스트까지 두 악마 사이에 놓인 참혹한 유럽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단순히 사건 전개가 아닌 이들이 계획하고 저지른 섬세한 기록을 통해 당시 이들이 하고 있던 생각을 들여다보게 했던 것으로 이 점이 더욱 소름 끼치게 하였습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고 결코 잊을 수 없는 홀로코스트의 일기, 2차 대전을 바라보는 관점을 뒤바꾸는 도서 피에 젖은 땅을 강력 추천드립니다.